네, 안녕하십니까. 주선자들의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앵커님이 없습니다. 오늘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안 나와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굉장히 제가 낯선데 오늘 종목으로 이 진행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덮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코스닥 시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장에 미증시가 2%대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장 초반에 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현재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이 지금 장 초반에는 좀 매수세로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그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런 계속적인 둔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풀이도 있지만, 되려 좀 반대로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올해 연말쯤에는 아무래도 조금 경기 침체에 좀 가까운 그런 쪽으로 리셉션에 조금 그런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에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상승으로 풀이가 됐던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 안에서는 조금 리스크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연말에는 결국 긴축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긴축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단은 분기에 반기죠, 반기. 올해 반기가 6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긴축에 대한 이런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도 아무래도 긴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으로서는 긴축을 강화했다가는 조금 타격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긴축을 좀 더 강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또 추가적인 또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여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도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도 잡을 만한 종목이 있냐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시장 상황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뭐 당장 뭐 지금 현재 4월 달인데 5월 6월 달 것만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는 후에 이제 후반기에서 우리가 물량이 어떤 물량들이 좀 공급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를 또 풀어놓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담아도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전에도 로봇주 담을 때 로봇주가 너무 안 간다, 뉴스로 시황으로 뭐 대기업들 투자가 진행된다는데, 로봇 감속기 쪽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데 왜 이 주가는 아직 달리지 못했을까, 아직 왜 저가 바닥을 기고 있을까 했을 때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시장 탓 맨날 이렇게 시장 탓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시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매수에 대한 이런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특히나 뭐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재료가 생성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효과들은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예요? 즉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매집되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로봇주도 그랬고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하락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난주 좀 종목을 좀 리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박셀바이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제약바이오주 쪽 제가 박셀바이오를 공략했는데 오늘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률표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1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일단 오늘은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 상한가 오늘 보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가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오후 시장에 갑자기 이 상한가가 풀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시초가 또는 오늘 오후 시장쯤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종목을 좀 공유를 했던 게 지금 SL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매집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로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왜 이렇게 좋은 상승들을 보이느냐, 결국에는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는데, 왜 자동차 부품주,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검색해 보시면요 관련주들 전부 다 상승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를 오늘 또 가지고 왔냐, 이미 오른 거 왜 또 잡을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집하기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공개될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거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익률표를 잠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HDC 현대EP라고 폐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요거 좀 수익이 났고, 뭐 이구산업이나 SPG, 뭐 해상TPC 이런 테마 종목으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한번 보였죠. 뭐 요렇게 SPG나 해상TPC 이런 거는 로봇 감속기예요. 저 뭐 어떻게 보면 사람 몸으로 따지면 관절이죠. 관절을 만드는 뭐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기대치에 비해서 삼성이든 LG든 여러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왜 이 기업이 가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분석을 했더니 일단 사업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따른 거래 물량은 이전에 매집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소화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저항권을 넘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차트 패턴에서 우리가 빨리 진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두 종목 공략을 해드렸는데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종목도 첫 번째 종목 체크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앵커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좀 섬세하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체크포인트는 체코에 이어서 원전주입니다. 요것만 읽고 짚고 갈게요. 원전 테마 종목이고요. 체코에 이어 영국까지 수주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체코 원전은 이미 미국한테 밀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이제 다음 이 화면 나오면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체코 그리고 영국 쪽으로도 지금 사업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자, 이거 한전 사장이 영국 에너지부 장관과 영국 신규 원전 협력 방안에 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기사 나온 거예요. 어제 기사 나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자,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일단은 영국은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은 원전 산업의 종주 국가입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원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1950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했었던 국가이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처음이고 가장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전은 우리나라랑 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이 얼마나 좋은가 일단 이걸 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이 종주국가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좀 커리어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리어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영국은 반드시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은 원래 석탄 발전 있죠. 석탄 발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환경 오염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런 조금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원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UAE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다가 이미 벌써 성공 사례가 일단 있어요. 이 성공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즉 영국이든 체코든 어떤 나라든 간에 뭐 루마니아도 있고요. 뭐 여러 원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국가들이 결국에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소폭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바다권에서 잡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바다권에서 거래 물량이 안 들어오면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거래 물량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자, 이 이슈들은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화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남들 밥 떠먹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밥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약바이오주 이제 거래량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요거는 지금 상한가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한 뭐 예상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연이은 슈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박셀바이오 같은 거 한번 힘 줬다가 일어서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힘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전 관련된 것도 솔직히 우리가 이 좀 무거운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기대치 조금 이슈 조금만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원전 관련돼 가지고 차트를 좀 한번 말씀드리면, 제 거 지금 HTS 그냥 이거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요겁니다. 지금 바닥 자리에서부터 저점을 만들면서 지금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계속적인 바닥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선을 뚫고 지금 우상향해서 좀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을 잡아야 되는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이냐? 바로 영국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체코에 대한 원전,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크 포인트 보시면 탈원전 멈췄던 원전업계의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탈원전이 멈췄던 원전업계의 숨통이 트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전업계의 숨통이 트인다는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보시면 바닥 자리에서 매집 중인 원전 테마, 요거는 아까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체코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코에 대한 이슈를 한번 체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로 인해서 최근에 뭐 차익을 내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바다권에서 우리가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매집이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것만 기다리면 되지만 더 이상 하락까지 내려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힘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 뒤늦게 쫓아가면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체코 수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려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단 우리가 뭐 추세를 좀 더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올 거니까 그거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른쪽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 UAE 바라카 원전서 실적을 증명했고 돈 2배 쓰고도 미 완공 국가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뭐 원전 1기를 짓는다라고 하면요. 다른 국가는 2,000만 원, 3,000만 원 줘가면서 원전 1기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빠른 시간 내에서 원전을 확보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는 돈을 그만큼 2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원전을 지어서 돈을 빨리 확보하는 게 그 국가에서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렇게 빠르게 원전을 지을 수가 있고 오늘 공략한 종목이 이 원전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원전주에서 핵심적이라 보니까 대장주고요. 그만큼 시총도 무겁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시총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난제로 남은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그리고 EU에서 텍소노미 계획에 발맞춰 중간 저장 시설 범주와 속도를 내야 된다. 그다음에 SMR 개발 늦었지만 기술력은 최고다. 그리고 연말 뭐 관련돼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우측 왼쪽 좌단 그 화면 보시면은 EDF라고 나와 있어요. EDF 여기가 어디냐면요, 프랑스 원전입니다. 프랑스 원전이고요. 자,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미국입니다. 요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수원, 한국 원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체코 수주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체코 수주가 왜 우리나라는 체코 수주를 따낼 수 없을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 중에 하나는 체코 수주는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를 하고 있어요. 너희 기술력은 일단 미국과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제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동맹 국가이죠.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최근에 도청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협의를 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뭐 다음 주 스케줄로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전기차 IRA 법안에 대한 뭐 이런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도 뭐 얘기가 나오겠죠.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해야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원전 리스크를 좀 이렇게 보자면, 원전은 일단은 지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가 아니라 늦은 속도예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뭐 튀르키예 지진이나 자연재해,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의 뭐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만 극복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앞으로 이 친환경 사업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탈원전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많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자, 일단 리스크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원전 지어지는 속도 늦어지니까 매출의 실적에 그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굉장히 후예요. 나중이에요. 일단 원전 이거 다 지어지는 뭐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탈원전으로 해가지고 원전을 다 없애는데도 거의 10년 넘게 걸린다라고 하죠. 자, 그만큼 이 원전 짓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체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뭐 원전에 대한 위협을 좀 많이 받았죠. 러시아에서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원전이나 좀 주요 핵심 시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좀 위험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이렇게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 휴전 국가긴 하지만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원전 또는 전쟁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 타격 1순위가 뭐냐면 통신탑입니다. 통신 시설을 먼저 마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타격하는 게 전쟁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탑은 뒷째치고 일단은 원전 우리 지금 경상도 쪽에도 있고 남해 쪽에도 있고 좀 영광에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럼 원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조금 뭐 우리가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 원전은 조금 이렇게 소심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화면 좀 보시도록 할게요. 마지막 화면 보시면 탈원전 1년 원전 중기에 접어들고 긴 터널 끝이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전에 관련되어 있던 뭐 중소기업이든 이 원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업들이 다시 생산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원전에 있었던 탈원전의 전 정부가 현 정부 말고 전 정부가 지금 탈원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탈원전은 웬 말이냐, 우리 현 정부는 원전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좀 신고리 원전 이렇게 좀 해서 다시 또 만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감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사 직전이었던 중소기업 뜻밖의 결과를 맞다. 원전 기업들이 일단은 탈원전을 극복했고 일감이 잡힌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큼 원전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점점 좋아지고 일감이 증가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이제 고리원전 같은 경우도 잠깐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단이 됐었고 고리원전을 추가로 이렇게 건설하는 거 신규 생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기업이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공략했었던 오늘 좀 추천하려고 했었던 이 공략 종목이 우리나라 고리원전에서는 핵심적인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요. 그런데 바닥 자리는 충분히 다졌고 이제는 올라갈 길만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을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랑 직접적으로 1대1로 채팅도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노란톡방은 어딘가요? 여긴가요? 자, 여기 손바닥 밑에 보시면 개미와 흰개미, 검은개미 잔뜩 섞여 있는 그 QR코드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본 카메라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카메라 딱 여신 다음에 카메라 화면 찍지 마시고요. 카메라 화면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라고 하는 건 주소죠, 주소. 주소가 나오는데 그 링크 열기만 딱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입장해 주시면 되고, 입장하신 다음에 가볍게 인사 한마디 좀 남겨주시고, 관련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두 가지 종목을 동시에 공략을 해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저 종목은 그때 좀 공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이제 주선자들이라고 하면은 주식과 선물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주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주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소개팅을 주선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식과 선물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주선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좀 빠르고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내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목소리 패턴이 약간 조금 강합니다. 원래 부대에 있을 때도 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악센트 있게 빡빡 때려박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인상을 찌푸리는 거는 습관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종목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예요. 제가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주 헤드램프를 만드는 그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오는 종목도 약간은 뭐 후미등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후미등도 만들고 뭐 또는 뭐 계기판에 대한 이 케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엔진 부품이나 또는 뭐 우리가 자동차에 뭐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여러 가지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현대차 세계 3위 전기차 브랜드 도약 목표. 현대차를 왜 갖고 왔을까요? 이 종목 말하는데 현대차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나왔고,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이제 뭐 올해 요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부터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대차의 실적 1분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 검색창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이렇게 뭐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고요. 뭐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포인트 계속 좀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밀고 현대차가 달린다. 요 말이 뭔 말이에요? 정부가 밀고 현대차가 달린다. 모멘텀이 지속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받고 있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군이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특히나 자동차주에서도 완성차 기업들은 더더욱 안 좋겠죠. 왜? 미국의 IRA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내연기관보다는 또는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차들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법안입니다. 근데 IRA 법안이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거를 유럽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IRA 법안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고 그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빨리 증설하고 그만큼 빨리 생산을 해내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현대 기아차 따라서 손 잡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가면 다 따라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미국에다 공장 신설을 이미 수주를 따냈던 그런 기업들 사람이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주가가 하늘 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 바닥권이라는 거 좀 장점을 좀 두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정부가 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차트 보시면 이게 많이 좀 올랐죠. 근데 요거는 좀 확대해서 본 거기 때문에 길게 쭉 늘려보시면 보세요.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낙폭이 심하고요. 상장된 이후에 계속적인 뭐 단기적인 그런 기대치, 작년에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좀 기대치를 받을 때 그때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낙폭을 좀 보이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하락 패턴을 조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하락 패턴 전환되고 상승 패턴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예요.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이슈 받고 등에 현대차 없고 그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제가 현대차가 뭐 로봇 뭐 하고 삼성이 로봇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요런 하락에서 상승 패턴 전환되는 거,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에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됐고, 뭐 SL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보여드렸던 차트들이 전부 다 그런 차트예요. 패턴이. 자, 그리고 현대차는 실적 기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승을 하냐? 실적 기대감,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A 법안에 대한 이런 유예 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저는 좀 현대차의 이런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나올 건데 일단 전 고점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요것도 뭐 당장 뭐 일주일 이후에 뭐 조정을 해서 뭐 전 고점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포트로 봤을 땐 현대차는 여전히 강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전기차 보급 강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완화가 아니라 요거는 강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자, 미국 전기차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조 원. 2030년도까지 24조 원. 그러면 현재가 2023년도니까 7년이 남았어요. 7년 동안 24조 원을 쪼개서 분할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이 투자 금액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더 증가하는 쪽에 한 80% 비중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이 현대차 전기차 쪽에다가 투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정부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세계 톱3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톱3를 목표로 둔다. 현대차가 일단 세계 3위 전기차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 3위까지는 달성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3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테슬라,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또 센 데가 어디죠? 중국 쪽이 되겠죠. 중국 쪽.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독일 3사 제끼고 그 다음에 일본 제끼고 이렇게 좀 가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현대가 그만큼 이렇게 자신감 있는 포부를 보이는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공장, 조지아주에 현대차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좀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조정을 보이겠지만 결국엔 이 조정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일단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이 세 개의 차종 있죠. 이런 미래형 전기차 관련돼서는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잡아 먹어가겠다. 일단 우리가 현대차가 목표로 했었던 판매율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치 이상으로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현대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화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화면 보시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우측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현대차 적극 지원하겠다, 모빌리티 혁신 주도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빌리티가 뭐죠? 이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모빌리티로 하여금은 자율주행부터 전기차, 현대차가 도맡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모빌리티 로봇 사업도 있는데 현대차가 로봇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엄청난 시너지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빌리티 혁신으로 인해서 주도하게 할 것,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정부가 밀고 현대차가 달린다. 모멘텀이 지속된다. 일단 정부가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략하는 이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1대1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까지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너지는 2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화면이 아니라 세 번째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 자, 미국 2032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56%를 감축하겠다. 자, 차 배출가스를 지금 56%를 감축하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03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데 요거 잡혀가는데 뭐 1, 2년 만에 잡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게 잡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효과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부 종목에서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초소형 전기차.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에 저거는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그만한 자동차가 1인승 자동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초소형 자동차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이 배출가스 감소에 의해서 영업적인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거나 이런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차 판매 67% 전기차를 목표를 한다. 전기차 신차 판매를 혓바닥에 자꾸 꼬이네요. 전기차 신차 판매를 67%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법안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법안,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은 좀 뜬구름 잡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석 자료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슈만 가지고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섹터는 우리 시장을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지금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느 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요거 차트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노란톡방 입장 방법 좀 설명드리고 선물시장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했을 때는 오늘은 살짝의 소폭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큰 낙폭 이후에 바닥자리를 딛고 상승 패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차트를 한번 왼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차트가 현재는 계속적인 낙폭을 보이는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 끝부분에서는 머리를 들고 있어요. 지금 약간 코브라처럼 이렇게 쑥 들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언제 공격하기 위해서 슈팅이 탁 터질지 모릅니다. 거래량 보세요. 밑에 거래량 보시면 이미 올라왔어요. 거래 물량 이미 지금 들어왔고 이거 거래 물량 소화되는 부분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도 충분히 매물대가 지금 거의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5,000원 단위에 있는데 현재 단가는 지금 현재 3,000원대 단가에 있습니다. 5,000원까지는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쪽인가요? 여기 흰개미 검은개미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 그냥 주선자들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 나올 건데 주선자들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로 이렇게 살짝 기본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툭 누르시면 찍히죠? 찍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찍지 마시고 그냥 갖다만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자동으로 안내 문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럼 그 문구 눌러서 링크 눌러서 입장하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원전 종목 뭐 여기 뭐 답변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뭐 BHI 요거 나오는데 BHI는 제가 전에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올랐어요. 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BHI는 이미 올라버렸고 체코 수주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BHI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BHI 투자 모멘텀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 BHI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 오늘 종목은 조금 달라요.
오늘 종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고 이제 상승하려고 패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들어오는 거래 물량을 반드시 소화해야 됩니다. 이 소화하는 물량이 나오면 슈팅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제가 전에도 요거 노란 톡방 입장하신 분들한테 몇 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요거 가지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단가 뭐 현재 3,000원대라고 했는데 4,000원대, 5,000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물을 좀 봐야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도 노란 톡방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 있죠. 입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해드려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신 분들 지금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은 교육 잘 받았다 이렇게 메시지 한 번씩 좀 남겨주세요. 저 교육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요. 일단은 교육은 선물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이 보는 눈, 시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좀 입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시장 보면서 좀 나스닥 시장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스닥의 상승이 기대가 되느냐? 일단 경기 침체, FOMC 뭐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조금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너지 뭐 자꾸 이런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자꾸 보내는데 결국 시장은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너희 금리 인상하는 순간 우리 또 이제 은행 파산시킬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그 부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상승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생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항생 차트를 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항생 차트의 이 모멘텀은 전날 시장과 이틀 전의 시장 그리고 현재 오늘 개장한 우리 아시아 시장의 현재 모멘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어떤 패턴으로 보는 게 좋은지 뭐 이렇게 좀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는 제가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 여기 어디였죠? 여기죠. 여기 QR코드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은 링크가 나오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항생 시장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물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에 쫓기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량을 딱 정해놓고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가 솔직히 수백만 원 주고 막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골드, 안전자산 골드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할게요. 안전자산 골드 보세요. 제가 전에 1950달러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바닥권에서 매집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라고 했죠? 2097달러. 네, 요거를 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골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미리 좀 지향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선자들은 앵커님이 없이 저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주선자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안내드린 종목은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매매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